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통합과 김윤영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중학교 때 내용, 배웠던 내용하고 거의 일치하는 내용인데 한 단계만 더 깊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좀 용어 봤을 땐 좀 힘들어요. 그래서 준비했죠.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자, 오늘 키워드 보시면 보이시죠? 규산염 광물. 되게 익숙한 이름이잖아요, 사실.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맨날 들어왔던 중학교 때, 특히나 1학년 때 그런 이름의 광물 떠올리셔야 돼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뭐냐면 조금 어렵죠. 자, 근데 이거 구분을 좀 하시라고. 그러니까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기보다 좀 여러분이 어려워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SiO2 뭐냐면 산화규소, SiO4 이게 좀 뭐지? 뭐가 다르지?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까봐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두 개에 대한 용어를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 오늘 전체적인 과정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는 첫 번째 바로 지각을 이루는 원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규소 중요하죠. 걔네의 사면체 구조, 그리고 얘네가 어떤 광물을 구성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지각을 이루는 원소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원소가 있고요. 규소하고는 조금 또 다른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키워드부터 좀 설명을 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였냐면 규산염 광물이었어요. 규산염 광물은 기본적으로는 아까 키워드 옆에 나왔던 애 SiO4, 요게 단위체가 돼요. 그러니까 단위체라는 말은 어떤 큰 결정이나 덩어리를 이룰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러니까 레고 뭐 이런 거 블럭 쌓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떤 내가 뭐 건물을 이렇게 뭐 쌓아 올린다든지 뭐 자동차 배 이런 걸 뭐 쌓아 올린다 그랬을 때 그 하나의 블럭을 바로 단위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단위체, 그 기초가 되는 블럭이 SiO4예요. 자, 걔네가 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광물들이 탄생을 하더라. 이게 되게 신기해요. 그런 면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규산염 광물. 이게 가장 많은 어떤 양을 차지하고 있는 광물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SiO2라고 하는 거는 이따가 조금 뭐 설명을 좀 깊게 할 텐데, SiO2, 자, 그냥 지금 바로 볼게요. SiO2하고요, SiO4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좀 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SiO4는 우리 뒤에서 하여튼 교과서에도 제일 뭐 많이 나오는 애잖아요. 그럼 얘 나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정사면체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면 진짜 정사면체 뭔지 알죠? 이렇게 돼 있는 애거든요. 자, 구조 아세요? 알고 가세요. 산소가 이렇게 4개가 붙어 있는데 얘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자, 그리고 가운데 규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SiO2는 말 그대로 구조식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둘이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분자입니다. 얘는 분자인데요. 재밌는 건 이 지금 겉에 있는 게 이 산소잖아요. 산소인데 둘 사이에, 규소와 산소 사이의 결합은 여러분들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공유결합이에요. 이건 공유결합이야. 그도 그럴 것이 비금속과 비금속이기 때문에 공유결합으로 결합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황당할 거예요. 아마 처음 보면 마이너스 띄어요. 무슨 얘기냐? 얘 자체로 봤을 때, 요 단위 구조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띈다. 음전하를 띈다. 이온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온도 우리가 처음 보는 애야. 이거잖아.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합니다. 왜? 어려워요. 그냥 첨언만 좀 하자면 얘 4개 모자르잖아요. 4개 모자른 상태에서 산소,
2개 모자르잖아요. 되게 독특한 결합인 거예요, 사실. 4개 모자른 상태에서 2개 모자른 애와 결합을 한다. 얘 입장에선 4개 맞추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산소한테서 하나씩 얻어온다는 얘기예요, 규소는. 그렇게 해서 규소는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 자, 얘네들은 하나씩밖에 못 줬잖아요. 덜 얻어왔지. 그러니까 음전하를 띠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얘하고 얘는요, 형태, 그러니까 붙어있는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얘는 분자고요. 이런 분자들이 결정을 이루면 이렇게 돼요. 그 단위가 얘인 거고, 얘네는 사실 이렇게 혼자 존재하는 애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조가 조금 더 어려운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얘잖아요. 자, 근데 이게 옆에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있겠죠. 또 있겠죠. 뭐 옆에도 마찬가지, 이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형태로 막 얽히고 설키고 막 결합을 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광물이 탄생을 한다. 반복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위만 따로 딱 빼내면 얘인 겁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규산 4면체라, 규산염 4면체라 그래요. SI4라 그럽니다. 가장 중요한 애죠. 사실 오늘의 얘하고는 크게 여러분은 구분 안 하셔도 됩니다. 결합한 형태가 다르다. 이 정도만 보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애들이 규산염 광물이다 라는 거 먼저 알고 시작을 할게요. 원래는 뒤쪽에서 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미리 알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어려우니까. 그 뭐 뒤에서 얘네한테 이게 집중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배울 내용하고 중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내용하고 어떤 부분에서 조금 이제 또 통하는 부분이 있느냐, 이거 기억나죠? 중학교 때 우리가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배웠어요. 그 구성 비율에 대해서. 그래서 야, 1등 누구냐? 그러면 당연히 산소였고, 2등 누구냐? 그러면 당연히 규소였어요. 이거 뭐 다 알 겁니다. 그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도 배운 적 있지? 철이 제일 많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알루미늄이 제일 많더라. 뭐 이런 거.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애들이 원소로 봤을 때는 규소와 산소가, 그러니까 산소가 1등, 규소가 2등이야. 그래서 이 지각을 구성하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광물은 규산염 광물이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배운 내용일 겁니다. 그럼 하나 더 알고 가야죠. 자, 지각을 구성하는 애들이 누구냐? 지각은 당연히 암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암석은 뭐로 구성이 되느냐? 당연히 광물로 구성이 되고요. 광물은 뭐로 구성이 되느냐? 원소로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자, 원소 중에 제일 많은 애 산소, 2등 규소. 그렇기 때문에 광물 중에는 규산염 광물이 제일 많은 거예요. 이 규산염 광물이 광물 중에서 대략 한 25% 정도를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가 되고요. 얘네가 암석을 이루고 결국 최종적으로 지각을 구성을 하는데, 지각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규산염 광물은 90%가 넘어갑니다. 따라 대표적인 광물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광물이 있는데 근본을 따지고 보면 결국엔 똑같다. 뭐냐면 그 사면체. 아시겠죠? 연결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규산염 광물이 결국엔 전부 다다.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90%가 넘는데요, 뭐. 자, 이런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생명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의 구성 비율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이것도 이제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요거는 아까 우리 봤던 그 원그래프 그대로고요. 이쪽은 생명체예요. 딱 보면 역시 산소가 1등이네요. 자, 두 번째 2등은 탄소입니다. 그래서 생명체는
유기물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유기물들은 사실 물질 대사와 크게 연관이 있어요. 뭐 단백질이든 뭐 이런 물질들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 몸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물질은 물이고요.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나머지 애들은 전부 탄소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 빼고 대부분은 여기 보면 3대 영양소에서 요거 3개 고르잖아요. 탄소 다 포함돼 있습니다. 탄소요. 자, 우리 몸의 2등으로 비율을 갖고 있는 애가 탄소야. 지각으로 갔더니 2등이 규소예요. 산소 너는 나가 있어. 일단 빼고 보면 탄소와 규소 얘기가 나와요. 탄소와 규소 둘을 비교를 좀 해보자. 둘 다 일단 재밌는 게 14조 원소입니다. 14조 원소예요.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또. 자, 대부분의 광물은 규산염 광물인데 그 규산염이라고 하는 그 물질 주인공은 얘인 거예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은 탄소화합물인데 그 주인공은 탄소입니다. 둘 다 14족 원소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을 비교해 볼 겁니다. 화학적으로는 둘 다 14족 원소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얘네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인 거예요. 우리 전 시간에 배웠지만 4개가 모자른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화학적으로 공통점이야. 이런 특성 때문에 사실 얘네는 어떤 공통점을 갖느냐? 다양한 원소와 결합이 가능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탄소든 규소든 관계없어요. 4개 모자르잖아요. 4개 모자른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 4개를 가지고 4개의 결합에 써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때 이런 원소가 올 수도 있고, 이런 원소로 구성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원소로 구성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원소로 구성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양한 원소들과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시 얘기하면 화학적으로는 정말 다양한 여러 종류의 화합물을 형성할 수가 있다는 게 둘의 공통점입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차이점을 좀 볼 거예요. 일단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탄소부터 좀 볼게요. 탄소는 우리 몸에서는 화합물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이 탄소 화합물은 형태가 다양해요. 되게 다양한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몸에 가장 구성 비율이 높은 물질, 물 빼고 단백질, 그리고 뭐 지방, 그리고 뭐 탄수화물, 전부 탄수화물이에요. 자, 그 이외에도 유기물이라고 하는 물질들 우리 몸에는 뭐 엄청난, 그러니까 뭐 단백질만 해도 종류가 벌써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많고 뭐 탄수화물도 종류가 많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한 형태의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탄소는 심지어 탄소와 탄소 사이에 결합도 다양하게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가질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는 단일 결합 구조를 가져요. 무슨 얘기냐? 탄소와 탄소가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즉 다양한 원소를 결합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여기에 탄소가 와도 된다. 근데 그 탄소와 탄소가 딱 한 쌍의 공유전자쌍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또는 다중결합을 갖는 경우도 있더라. 이러면 벌써 다양성이 넓어지는 거죠. 다양성이 확 증가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탄소와 탄소가 전자를 2쌍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3쌍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럼 벌써 탄소와 탄소가 결합을 하더라도 3가지 경우가 존재할 수 있더라. 이러니까 다양한 탄소화합물이 존재할 수 있다. 또
또 결합 형태가 다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주인공은 탄소예요. 탄소화합물이니까 탄소와 탄소가 결합을 하되 사슬형 구조를 이루는 경우도 있고 고리형 구조를 이루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슬형이라고 하는 건 탄소와 탄소의 결합이 이렇게 일자로 퍼져 있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고리형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고리를 형성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탄소화합물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아요. 따라서 생명체가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물질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뭐 다양한 형태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규소의 특징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규소하면 내가 되게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이 교과서 내용 여기에 이제 한정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힘들어요. 간질간질해 갖고. 왜냐면 규소는 대단한 물질입니다. 사실 이거 없으면요 우리 컴퓨터고 뭐고 아무것도 못 썼어요. 재밌는 건 얘로는 그런 거 못 만들어요. 탄소로 하면은 탄소는 더 특이한 애들이 나와. 규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도체로도 써. 이게 차이점인데, 자, 일단 규소 특징을 좀 보면, 일단은 광물에 대해서만 보면요. 자, 이런 게 가능한데 얘가 바깥쪽 마이너스 띄는 형태라 그랬잖아요. 얘의 결합 형태가 독립적인지 사슬의 한 구조를 갖는지 겹쳐있는 사슬 구조를 갖는지 입체적으로 얽혀있는 구조를 갖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광물을 형성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땐 둘은 굉장히 비슷하죠. 단위가 있고요. 얘도 단위가 있어요. 그 단위들이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다. 탄소의 경우에는 이만큼의 다양성이 존재하고 우리는 지각에서의 규소만 볼 거니까 이런 단위 형태가 있다면 얘네가 결합하는 이 단위체가 이렇게 결합하는 어떤 경우에 어떤 경우냐에 따라서 다양한 광물이 존재한다. 그 광물들 좀 이따 하나씩 다 짚어볼 겁니다. 여기까지는 둘의 굉장히 비슷한 점들이고요.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 이제 비교할 겁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사실 이래요. 규소하고 탄소는 지금은 이제 화학적으로 좀 비교를 하고자 합니다. 얘 몇 주기냐면 얘는 2주기 원소잖아요. 그쵸? 2주기 원소고요. 얘는 3주기 원소입니다. 둘은 14족 원소예요. 재밌는 건 탄소의 경우에는 우리 아까 봤지만 전부 공유결합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규소의 경우에는 아까 우리 그 정사면체 단위체 봤지만 공유결합은 공유결합인데 희한하게도 살짝 불완전해 보여. 살짝 이온 뭐 이래.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공유결합의 형태는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이런 둘의 큰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둘은 뭐가 다르냐면 원자의 크기가 달라요. 원자의 크기가 달라서 3주기잖아요. 예를 들면 규소는 크기가 이렇습니다. 탄소는 이래요. 이 크기의 차이 때문에 둘 다 14족 4개 모자르고 4개 모자른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둘의 특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탄소의 경우는 좀 많이 독특해요. 탄소가 탄소와 탄소끼리 전부 탄소들만 모여 있으면 전기적으로도 그렇고 뭐 기계적인 강도도 그렇고 굉장히 좀 특이한 정말 우리가 뭐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특성을 갖는 그 장점을 갖는 그런 물질들을 탄생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신소재에서 배울 거예요. 아마 그래핀이나 탄소 나노튜브나 플러렌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을 형성을 합니다. 규소는
그러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크기가 커지잖아요. 그럼 이걸 화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얘는 대놓고 비금속이에요. 그런데 규소 같은 경우에는 살짝 애매합니다. 살짝 애매해서 얘는 비금속은 비금속인데 살짝 금속 비슷한 행동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특징, 차이가 나는 특징이 이유입니다. 하나만 더 붙여서 얘기할까요? 얘 밑에 있는 애가 저마늄이에요. 걔는 거의 금속, 대체적으로 금속의 성질을 띱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크잖아요. 자, 원자가 전자가 4개, 4개 똑같이 갖고 있더라도 그 원자가 전자의 위치가 핵에서 얼마나 가깝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행동이 결정이 되는 거죠. 행동 특성이. 그래서 얘는 비교적 금속 성질의 좀 이게 뭐 믹스된 거야. 뭐 그런 이제 특징을 띠는 거고 얘는 아니고 얘만의 독특한 그게 있고 또 얘만의 독특한 그게 있고 얘는 반도체로도 쓰고요. 반도체잖아요. 얘는 어마어마한 전기적 특성을 갖는 그런 물질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가장 큰 차이는 사실 크기에서 온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높아심에서 얘기해주고 싶어서 이제 끼어나온 내용인데 사실 이거 내용 빼면요 여기는 내용이 쉬워요. 그냥 정말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만 딱 보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그냥 갖고 오면 되거든요. 그럼 그게 답니다. 정리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규소하고 탄소의 차이점에서 오는 그런 특징들을 이제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자 6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생명체와 지각에 공통으로 많은 원소가 누구냐? 이거 너무 쉽죠. 산소예요. 자, 두 번째, 생명체와 지각을 이루는 화합물은 각각 탄소하고 규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심 원소다 얘네가.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을 확인을 해본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얘가 주인공입니다. 규산염 사면체라고 하는데 사면체라고 왜 사면체냐 그러면 사면체를 만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 여기 보시면 규소하고 이제 산소 빨간색 요게 산소고요. 규소 작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면 요 결합 있죠? 요게 공유 결합이잖아요. 공유 결합은 결국엔 뭘 의미하냐면 공유 전자쌍을 의미하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입체로 존재하잖아요. 평면이 아닙니다. 자, 입체 상태에서 공유 전자쌍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좁은 공간에. 이 쌍과 쌍은 결합이니까 얘네들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모여 있는 거죠. 전자 두 개가. 그래서 쌍이라고 하는데 이 쌍과 이 쌍과 이 쌍과 이 쌍은 서로 전자들이 모여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안 친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느냐?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한다. 내가 만약에 전자를 여기다 딱 갖다 놨는데 여기다 또 전자를 딱 갖다 놓으면 얘 쫙 밀려나갈 거예요. 얘도 쫙 밀려나갈 거고. 세 개 갖다 놓으면 세 개가 가장 만약에 공간이 한정돼 있다면 그 공간에서 세 개가 제일 서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게끔 배치가 될 거라고요. 왜? 서로 반발하니까. 걔네들끼리 반발하는 정도가 정확하게 같다면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겠죠. 공간에서 4개의 전자쌍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형태가 사면체입니다. 그래 사면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합니다. CH4 하면 메테인이잖아요. 메테인도 이런 사면체 구조를 가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구조가. 됐죠? 자, 이 규산염 사면체의 구조는 다시 강조하지만 얘는 이제 뭐 사실 산화수라는 개념인데요. 어려우니까요. 네,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뒤에 이렇게 마이너스 음전화 띈다. 즉 규산화산소는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인데 전체적으로 저 단위를 봤을 때는 음전화를 띠는 상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사면체 구조가 결국엔 얘네가 규산염 광물을 이루는 단위가 됩니다. 기본 단위예요. 구조는 꼭 아셔야 되고요. 내가 강조했던 거 뭐지? 바깥쪽은 음전화 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얘네가 이제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광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요거는 그냥 그대로 그 사면체 딱 하나잖아요. 요 하나 이렇게 모여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게 그냥 이거 하나야. 그런 애들이 모여 있어요. 자, 그런 애들이 이제 독립형이라고 하고, 하나 강조하는데 대표적인 광물은 반드시 외워두세요. 규산형 광물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지각을 구성하는 게 벌써 90%가 넘어가잖아요. 되게 다양한 종류의 광물들이 존재를 할 텐데, 자,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거하고 그게 결국엔 교과서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잖아요. 그거 충분히 공부하고 있잖아 우리, 그죠? 자, 그러면 교과서 띡 봤을 때 규산형 광물? 근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이런 구조를 갖는 애는 대표적인 애가 누가 있느냐? 감람석여 바로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아마 시험에 출제가 될 때 단순하게 얘가 어떤 광물이니 라고 물어보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뭐 이렇게 보면 지문 안에서 기역, 니은, 디귿 주고 뭐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갖는 애는 이런 광물입니다. 이런 광물입니다.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자, 이런 형태는 대표적인 게 이런 광물이 있어요 라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봤을 때 특징 중에 하나인데 얘 요렇게 있잖아요. 얘 요렇게 있으면 굉장히 단단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독립형 구조를 갖는 그런 광물은 경도가 굉장히 높아요. 높은 편입니다. 이 경도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중학교 때 배운 건데 우리 경도하면은 떠올려야 되는 게 모스 굽기계거든. 기억나요? 모스 굽기계. 대부분 보면 한 6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한 5, 6 뭐 아닌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이런 규산형 광물 같은 경우는 6 정도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감람석은 대표적으로 경도가 높은 편이에요. 땅땅하다는 얘기예요. 단단한 편이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 때문에 얘네들은 사실은 요거 하나씩 그냥 걔네들 모여 있는 거거든. 감람석이라고 하는. 결합해서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요거 하나씩 이렇게 그렇게 모여 있는 광물이 이제 감람석이다. 구조를 봤을 때 저렇다. 이게 쪼개짐이 발달하질 않아요. 저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쪼개짐이라고 하는 거랑 깨짐이라고 하는 거랑도 높아짐에 다시 쪼개짐과 깨짐은 차이가 있죠. 자, 쪼개짐은 방향이 있어요. 면이 보여요. 떨어져 나갈 때 내가 충격을 주거나 힘을 가했을 때 외력을 가한다 그랬을 때 방향 따라서 떨어지거나 또는 면을 보이는 그런 형태의 떨어짐이 생긴다 그러면 쪼개짐이라고 합니다. 깨짐이라고 하는 건 그냥 박살나는 거야. 박살납니다. 자, 독립형 구조를 갖는 감람석 같은 요런 광물은 이렇게 됩니다. 일정한 면을 보이면서 외력이 가해졌을 때 떨어져 나가질 않아요. 그냥 깨져버립니다. 알겠죠? 보통은 이게 감람석은 이런 특징들 때문에 그러니까 경도가 크다라는 거 때문에 연마제 뭔지 알죠? 그러니까 막 광택 내거나 할 때 쓰는 그런 이제 연마제 같은 걸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이제 또 결합을 할 수가 있느냐? 단사슬이라 그래요. 단사슬 보시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점이었으면 지금은 점들이 쭉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고요. 대표적인 광물이 누가 있느냐? 휘석입니다. 휘석이고 뭐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얘네가 산소 원자를 몇 개를 공유를 하고 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내용까지는 내가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는 그냥 요거 자 단사슬이야? 휘석이야. 요 정도만. 이런 것들이 모여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합해서 모여 있는 게 아니고 기본 단위를 이루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인데 얘네가 이렇게 광물을 이루면 휘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단사슬 구조를 갖는 규산염 광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한 90도 정도의 각도를 갖는 쪼개짐이 있습니다.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요거 딱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쪼개짐이 발달할 수가 없다라 그랬잖아요.
그쵸? 발달할 수가 없고 때리면 그냥 깨지는 건데 이렇게 단사슬 구조를 갖는 경우에는 내가 때렸을 때 90도 면을 그러니까 90도 방향의 면을 갖고서 딱 깨진다. 깨진다는 건 쪼개진다. 쪼개지는 그런 특징을 갖더라. 다시 기억합니다. 단사슬 하면 뭐? 휘석입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런 구조만 있느냐? 자, 지금도 보면 얘가 단위 구조예요. 그래서 규산염 단위체라고 하는 거고 규산염 삼연체. 그 다음에는 복사슬 보면 아까 우리 독립 이거였죠? 이거 쭉 연결해서 단사슬이었어. 단사슬을 2개 갖다 놓으면 복사슬이에요. 쉽게 생각합시다. 자, 요런 애가 복사슬인데 복사슬, 단사슬 2개가 겹쳤다란 뜻이지 말 그대로 각섬석이 대표적이다. 그럼 얘 딱 보면 일단은 구조가 우리 아까 독립형하고 이제 단사슬 받고 복사슬 보잖아요. 그러면 구조 자체가 딱 뭔가 정리되어 있는 느낌이지. 그지? 이런 애들이 반복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결합 구조가 반복되어 있는 거고 얘네가 모여서 광물을 이뤘다. 그래 얘네는요. 일반적으로 복사슬 구조를 갖는 애들은 한 120도 정도 각도를 갖는 쪼개짐을 보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런 특징이 있고 또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게 아까 독립이었다가 지금 단사슬 같다 복사슬 같잖아요. 그러면 그 단위체가 자 하나만 존재했다가 주르륵 달렸다가 주르륵 달린 게 또 옆에 또 끼어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단단한 정도를 봅시다. 단단한 정도, 붙어있는 정도를 보는 거예요. 결합된 정도의 차를 봤을 때 혼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붙어있는 게 더 셀 거고 요거보다는 2개 모여있는 게 더 세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자 독립형에서 단사슬, 복사슬로 가잖아요. 그러면 풍화에 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광물들이 그래요. 풍화에 더 강한 특성을 보인다라는 거. 단사슬 하면 뭐? 갑섬석, 각섬석 하면 요즘 뭐 이런 특징도 사실은 시험에는 잘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강조했지만 자, 얘 결합 이렇게 돼 있네. 얘는 광물 누구?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붙어 있으면 이래요. 자, 이거 뭐라 그러냐면 판상구조라고 하는데 다시 독립형이죠. 연결돼 있으면 단사슬이에요. 단사슬 2개 붙어 있으면은 복사슬이잖아요. 이 복사슬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해봅시다. 이게 판상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아요, 설명이. 그런데 그냥 단순히 생각하자면 그렇게 이해하면 좀 편하다. 단사슬이 쭈루루루룩 나열돼 있어서 요게 단위 결합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합이 돼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광물을 형성했을 때는 많이 보던 애입니다. 운모 중에서 흑운모, 뭐 운모 종류는 거의 대부분 그런데 이 판상 구조를 갖는다. 그러면 생각을 잘 해봐. 이제 독립형 구조를 가졌을 때 때리면 깨져요.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이렇게 규칙성이 있다고 보여지기가 좀 힘들어요. 혼자니까. 근데 단사슬이다. 그러면 어떤 규칙적으로 붙어있는 그런 게 이런 구조가 광물을 이뤘단 말이죠. 결합 구조가. 복사슬이다. 마찬가지로 규칙적으로 보여요. 걔네가 광물을 이뤘다. 결합 구조가. 그랬더니 쪼개짐이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판상이잖아요. 그러면 얘도 딱 봤을 때 불규칙적으로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지? 따라서 얘도 쪼개짐이 있어요. 어떤 쪼개짐이 있냐면 층방향으로 쪼개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중학교 때도 흑운모에 대해서 워낙에 자주 공부를 그러니까 많이 봤던 애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보면은 흑운모는 이렇게 판 모양으로 되게 얇게 쩍쩍 쪼개지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잖아요. 서로 생긴 것도 보면 이렇게 막 층져 있는 것처럼 생겼지. 이렇게 조금만 힘을 줘도 이렇게 판으로 턱턱턱 떨어져 나가죠. 그러니까 이런 쪼개짐을 갖더라. 판상구조. 결국엔 깨짐 쪼개짐은 결합구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근데 사실 뭐 그런 얘기까지도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는
다시 강조하지만 결합 구조 나왔을 때 얘는 누구? 대표적인 애는 누구? 얘는 누구?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더 깊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판상까지 갔어요. 그러면 아까 보세요. 단사슬에서 복사슬 갔을 때 풍화에 강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결합 구조 자체가 얘가 더 단단해 보이잖아요. 여러 개가 같이 뭉쳐 있으니까. 복사슬보다는 그럼 얘는 어떨까요? 그치. 뭐 쉽게 얘기하면 사슬 하나, 사슬 둘, 사슬 셋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사슬들이 막 여럿이 모여 있어. 그럼 결합해 있단 말이죠. 떨어져 나가기 힘들겠지. 그 얘가 더 풍화적으로는 강합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요. 끝판왕 망상구조라고 하는데 이 망상이라고 하는 거는 저기예요. 그물형이다. 그러니까 뭔지 알지? 한자어인데요. 그물형으로 막 얽히고 설키고 막 이건 3D야. 입체적으로 그냥 나머지 아까 것들은 보면은 뭐 점, 선, 면 이 형태였는데 얘는 3D야. 입체로 막 모여 있어요. 막 모여 있는데 딱 봐도 어떤 규칙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쵸? 규칙적이라고 보이진 않아요. 이게 결합 구조를 딱 보면 그 결합이 그러니까 그 광물을 이루는 기본이 되는 딱 그 결합 구조잖아요. 특징적이죠. 그럼 그 결합과 그 결합 다른 결합이 있잖아. 그 사이가 굉장히 결합이 약한 거지. 얘가 구조가 되고 얘가 또 다른 구조가 되고 이런 애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광물인데 그러다 보니까 쪼개짐이 발달을 하는 거고 이런 애들은 특징적인 어떤 딱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보이는 결합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막 얽히고 설키고 막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뭐 알 거야. 그냥 때리면 깨져요. 일반적으로는 이래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깨집니다. 이런 경우를 이런 깨짐을 갖는 경우가 대표적인 애가 석영이에요. 장석은 조금 얘기가 달라. 장석은 판 모양으로 그러니까 두껍게 해서 떡떡 이제 떨어져 나가요. 그런 이제 쪼개짐을 갖는데 일반적으로는 봤을 때 석영 많이 얘기를 하죠. 자, 석영은 깨집니다. 망상 구조예요. 자,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물 형태로 막 얽히고 설키고 얽히고 막 붙어 있다고. 그러면 아까 판상 구조보다 망상 구조가 훨씬 더 어떻겠어요? 결합적으로는 강해 보이죠? 그죠? 풍화에 강합니다. 그러니까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쪽으로 갈수록 기계적인 풍화에는 강한 그런 일반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특징들 그리고 대표적인 광물들 요거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자, 여기까지가 석영에 대한 얘기, 규산염 광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뭘 공부를 해야 되냐면 자, 개념을 정리를 좀 해볼 건데요. 이게 교과서 몇 쪽에 있는 거냐면 67쪽입니다. 지금 보면 지구에 있는 광물의 대부분은 규소와 산소가 결합한 당연히 규산염 광물이죠. 그리고 풍화에 강한 뭐와 뭐는 규산염 사면체가 입체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자, 뭡니까? 석영과 장석이죠. 그렇죠? 자, 석영과 장석은 둘 다 대표적인 망상 구조를 갖는 그런 광물이고요. 다만 둘의 차이점. 왜 선생님 강조를 하냐면 여러분이 이 단원을 공부할 때 내가 조금 바라는 게 좀 있다면 전체적인 흐름이거든요. 근데 그 흐름에서 안 맞는 애들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자, 그런 안 맞는 애들까지 우리가 다 공부를 하기엔 내용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강조하는 부분도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알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혹시나 노파심에 둘은 망상 구조를 갖지만 석영은 깨지더라. 얘는 쪼개지더라. 우리 공부했던 내용을 보면 방향을 갖게끔 결합을 갖는 그런 애들은 겉으로 봤을 때 어떤 결정형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구조, 결합 구조들이 단위적으로 결합해서 광물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일반적으로는 쪼개짐을 갖더라. 독립형을 제외하고 독립형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럼 얘네들을 봤을 때는 그런 형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깨지는 게 맞는데 아닌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일단 우리가 규소라는 요런 원소에 대한 특징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화학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탄소와 규소는 정확하게 이런 특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인데, 자, 그런 걸 내가 설명을 했던 이유는 얘네하고 얘네는 완전히 특성이 달라. 요거는 지각을 구성하는 그런 대표 물질이고 얘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그런 대표 물질이란 말이죠. 사실 구성 비율이 얘하고 그렇게 지각과 생명체에서 다른 이유는 물질 대사 때문에 그래요. 탄소는 사실 얘보다 더 독특한 애예요. 얘는 앞으로도 굉장히 좀 각광을 받는 그런 물질이 될 거고, 어쨌든 얘가 주인공은 아니니까요, 오늘은. 그죠? 자, 지각에 분포하는 규소를 봤을 때는 이게 비금속인데 이게 어렵단 말이죠. 여러분이 그냥 접근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분명히 비금속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온 얘기가 나오고 또 사면체 얘기가 나오는데, 사면체 산소 얘도 비금속인데 공유결합을 한다, 이해하는 또 뭐 전화를 띄워? 그리고 내가 중학교 때 배웠을 때는 SiO4는 배운 적이 없단 말이죠. SiO2는 얘기는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섞일까 봐 하나씩 정리를 하는 거예요. 크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규소는 탄소처럼 비금속의 특성을 갖는 것뿐만이 아니라 살짝 짬뽕돼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런 특성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반도체 만들 때도 써먹는다. 자, 지각에 포함되어 있는 규소, 어차피 2등으로 구성 비율이 많으니까 얘를 가지고 광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광물의 25% 정도가 규산염 광물이고, 지각을 전체를 봤을 때 구성 비율이 90%가 넘어간다. 가장 흔한 어떤 광물이다. 자, 다양한 형태의 결합 구조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 규산염 광물의 단위체가 되는 거, 다시 강조하지만 사면체, 공유결합을 이루는 사면체지만 전하를 띠더라. 내가 왜 강조하는지는 뻔합니다. 중요하죠. 자, 전하를 띠고, 자, 이 사면체 구조가 단위가 돼서 여러 형태의 결합을 만들어냈을 때 다양한 광물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90%가 넘어가죠. 그지? 자, 독립형 하면은 떠오르는 누구 있죠? 당연히 누구라고 해야 되지? 감람석. 그죠? 감람석. 독립형이다. 얘 하나 따로 존재한다. 얘네가 모여서 결합 구조를, 단위 결합 구조를 형성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사슬형. 사슬 하나 있기 때문에 단사슬이라고 했어요. 단사슬 구조를 갖는 건 대표적 광물 휘석이더라. 그죠? 자, 단사슬만 있느냐? 복사슬 형태도 있더라. 단사슬이 두 개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좀 쉽더라. 이런 구조를 갖는 광물 하면 딱 누구 떠올라야 된다? 당연히 비슷한데 처음하고 각섬석. 이름 감람석, 각섬석 안 헷갈리니? 난 옛날에 많이 헷갈렸는데. 각섬석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복잡하게 이렇게 판 형태로 붙어 있다, 이러면 흑운모입니다. 판상 구조. 그리고 이런 거 말고 얽히설키 막 입체적으로 막 불규칙하게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그런 결합 구조를 갖는 광물은 석영과 장석이 대표적이고 망상 구조라고 한다. 이런 결합 구조의 차이 때문에 다양한 광물들이 존재하는데, 하나 기본적인 흐름은, 자, 결합된 구조들을 확인을 해봤을 때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쪽으로 갈수록 일반적으로는 기계적인 풍화에 강하더라.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이 꼭 이렇게 딱 집어서 공부를 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교과서를 정리를 하는데, 사실 이쪽이 공부를 할 때 조금 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된다라는 그런 좀 강박관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외우는 거보다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강의들 뭐 지금 우리 수업하는 내용들 쭉 보면 항상 플로우 플랜이라 그래서 쭉 이렇게 어떤 흐름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자, 그런 흐름에 맞춰서 공부를 좀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건 뭐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암기로 접근을 하게 됐을 때 과학이 진짜 재미없거든요. 특히나 막 이런 내용들 보면. 그러니까 보면은 표로 주어져 있고 하고 이런 표가 그대로 거의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표들을 내가 보고서 외워야 된다. 재미없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통합과학이 아니었었으면 규소하고 탄소에 대해서 정말 장황하게 쫙 설명을 해줬을 거야. 얘네들이 왜 어떤 차이를 갖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는 시간도 부족하고 그 교과서에는 그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뺀 것뿐입니다. 정말 과학을 재밌게 공부하려면 반드시 흐름을 찾아가세요. 오늘의 흐름 뭐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가 누구가 있고 중학교 때 얘네를 배웠었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대표적인 게 누구가 있고 얘네들은 왜 차이가 나고 그렇다면 지각을 구성하는 광물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규산형 광물이 있고 얘네의 단위들이 어떻게 결합 구조를 형성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단위체가 단위 결합을 이 결합 단위를 형성을 하는 거에 따라서 광물의 형태가 달라지는데 그런 형태 대표적인 광물들 그런 거는 외울 수밖에 없고 이런 흐름을 따라서 공부를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암기를 싫어한다 그러면 조금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암기라는 거는 기본인 돼야 돼요. 왜냐하면 약속이잖아요. 약속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약속들을 여러분이 깰 수도 없고 내가 깰 수도 없고 당연히 그 사람들 그렇게 해놓은 건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외울 건 외우되 다시 강조하지만 흐름을 아시고요. 선생님 오늘 강조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강조했던 내용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